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빠져서 이재명으로 가서 4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재명은 늘 30이야. 35. 이거 잘 받아봐야 문재인이가 받았던 41 정도뿐이 못 받거든요. 어떻게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죠? 자, 그것도 잘 받는 거예요. 문재인은 진짜 많이 밀어줘서 41인데 그걸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재명이는 이 여론조사 조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선에 가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 30대 후반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초반이나. 예.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왜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이게 이재명이 받아먹지 못하고 있을까? 지금 이재명 캠프 쪽에 저도 빨대가 있거든요.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대요. 예.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면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아주 묘하게 기분이 안 좋다는 거지. 분위기가. 왜? 그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이건 역시 정권 심판론이 55%가 먹히고 있구나. 야권이 단일화하면 우리는 100점 100패한다.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준석은 단일화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에게서 빠진 지지율이 안철수 쪽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단일화를 해야 돼요. 안철수 입장에서는 지금 왜 단일화를 합니까? 더 빠지길 기대하지. 자, 하여간 그런데 일단은 이 뉴데일리 보도를 보면서 지금 민주당에 왜 이런 분위기가 터졌는지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구독 빡! 추천 빡!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방송은요, 제가 집안에 일이 있어갖고 못했어요. 좀 일을 좀 봐줘야 돼갖고 그래서 못했는데 뭐 다음 주부터는 쭉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별일 없으면 쭉 이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바로 소식 가겠습니다. 장성민 설 전후로 대장동급 핵폭탄 두세 개나 터진다. 이재명 낙마설 제기. 여권 심층부로부터 대선 후보 교체설이 나온다는 소리다. 여권의 심층부에서. 현재 이 후보 지지율 믿지 않는다. 내부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지지율 거품 많다. 이 후보 발목 잡는 뇌관 당에 있다. 아주 이게 뭐 좋은 기사예요. 예. 장성민 이사장이 설 전후 대장동급 핵폭탄 두세 개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낙마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여권 심층부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소리도 이야기했습니다. 전했는데 그 장성민 씨가 민주당 잘 알아요. 예, 김대중의 거의 뭐 후계자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신뢰받던 사람이라 여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장성민이. 장성민은 지난 12월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아침 들려오는 소리는 여권 심층부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교체설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름하여 이재명 후보의 낙마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권 심층부에서는 현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믿지 않는다.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야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신뢰성이 떨어진다. 현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믿지 않는다. 왜냐, 여론 조작이란 거 지네들이 더 잘 알잖아.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여론 조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론 조작을 해갖고 그 지지율을 그대로 이재명이 받아 먹어야 돼. 근데 못 받아 먹고 있어. 못 받아 먹고 있어. 이게 다 안철수로 가는 거야. 야, 큰일 났다. 이거 지겠다. 이거죠. 지네들이 여론 조작하니까 그 신뢰성을 믿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 현재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다소 억지 춘향식으로 왜곡된 측면이 많고 여권 내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낮게 나온다고 장성민 이사장은 전했어요. 최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잠깐 반등한 것 또한 윤석열 후보 진영 내분에 따른 반사 이득일 뿐 자력에 의한 상승세가 아니다 이거죠. 소위 거품이다. 이 지지율은 이거라고 봅니다. 거품. 자, 장성민 이사장은 이어 설 전후로 해서 대장동급 핵폭탄이 한두 개 또는 세 개 터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악재들이 터지면 이재명 후보가 교체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는 그러고 보니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핵심 뇌관은 내부에 숨어 있다면서 최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부쩍 원팀을 강조하며 무등산에 오른 것 등
적극적인 행보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다수의 호남 지지자들은 이재명 낙마 및 대선 후보 교체를 기대감을 갖고 있고 지난 11월 말에 주장과 상통하는 내용이다. 자, 뭐 요 정도 기사가 나온 건데 여기서 보면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하나 했는데 국민의힘 여론조사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를 70% 원한다.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이 70%의 후보 교체를 아유 방이 건조하다. 국민의힘에서 후보 교체를 70%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 여론조사인데 그 조사 문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야 후보 교체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70%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70%가 나왔어요. 민주당.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에서 70%가 나왔어요.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30%가 나왔어요. 후보 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후보 교체가 70% 나왔다는 거는 뭐냐? 국민의 여야 질문 자체가 여야예요. 여야 후보 교체 원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볼 때는 이재명 교체해야 돼라고 보는 거죠. 이재명 교체해야 돼.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교체해야 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사실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뭐 40 가까이 나온 것도 있고 35 가까이 나온 것도 있지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45 이상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나마도 거품이라 이거지. 거품. 윤석열이 빠진 지지율을 받아오지 못하는 민주당의 고민. 지금 제일 기뻐하는 거는 안철수 아닙니까? 윤석열이 빠진 지지율을 그대로 받아가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설 전후로 해서 후보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뭔가 터트리자. 그래서 지금 이낙연이 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들은 거 하나는 한 개는 자기 입으로도 뭐 살짝 뭐 가짜라는 뉴스라고 이재명이 언급했지만 학폭, 학교 폭력. 그래갖고 이거는 뭐 그냥 루머입니다. 김혜경이가 학교 선생님 뺨따구를 때렸다. 이재명도 뭐 가짜 뉴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뭐 이제 나중에 기사가 터져봐야 아는 거고. 그래서 그 학교 선생을 직접 인터뷰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언론사가. 그래서 그걸 터뜨리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재명의 또 다른 뭐 대장동급 이상의 금전적인 뇌물 스캔들 뭐 이런 것도 터질 가능성이 있고 또 대장동 관련 양심선언도 나올 수 있고 지금 이재명은 올해 1월 달이 굉장히 위급한 시절이 됐어요. 굉장히 위급한 시절이 됐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성민 이사장이 글을 올린 거는 여권 내부 얘기니까 상당히 그 신빙성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어쨌건 민주당도 그렇게 좋은 분위기 아니라는 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떠냐 이거예요. 국민의힘은 이준석이가 오늘 또 한마디 했는데 이게 재수없는 이준석이가 이준석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없이도 폭넓게 지지층 흡수 가능하다. 자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1월 달에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다음 달 한 달뿐이 안 남거든요. 1월에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걸 지지자들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민주당도 지금 후보 교체 대안론으로 뭐 이낙연을 다시 내보내야 된다. 큰 거 터뜨려서 이런 자중질환에 가까운 어떤 전략이 나오듯이 지금 1월에 제대로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윤석열 후보가 지지자들이 그냥 안철수 쪽으로 많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예. 예. 엑소더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1월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국민의힘 이준석이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없이도 세대 포이론과 세대 결합론을 위해 정확하게 전술을 구사하면 윤 후보가 지지층을 다시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준석이가 뭐 세대 포이론 뭐 이런 것들은 뭐 말하기도 좀 어렵고 주접떠는 얘기예요. 아주. 자, 2030과 그 다음에 5060, 70 이게
융합을 하려면 결국은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미래 비전을. 그리고 당이 똘똘 뭉쳐 있어야 되는데 한마음 한뜻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이 지금 20대 표 다 날리고 있잖아요. 게다가 포위는 무슨 포위야. 자기 성상남 문제가 터져갖고 이건 전 연령층을 아우러서 국민의힘을 빠구리당으로 만들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 전략은 이제 안 통합니다. 자, 이준석이는 지금 오늘도 인터뷰 또 했어요. MBN 뉴스에서 지금 안 후보의 지지층이 일시적으로 2030에게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2030이 윤 후보에게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윤 후보가 단일화되더라도 안 후보에게 간 지지율이 우리 후보에게 오겠나? 무슨 말하는 거야 이게? 윤 후보로 단일화가 되더라도 안 후보에게 간 지지율이 우리 후보에게 오겠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면은 윤석열 후보 위에서 뛰면 당연히 그 표가 오는 거지 무슨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얘는. 자, 단일화보다 2030 지지층을 다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2030 지지층이 2021년 내내 국민의힘과 견고하게 결합해 있다가 이해할 수 있는 인재 영입과 2030은 집토끼라는 윤핵관들의 전략에 의해 완전히 초토화됐다. 에이씨 막 개소리죠 이건. 2030이 언제 국민의힘에 아주 딱 붙어 있었어요. 잠시 붙어 있었지. 언제냐? 홍준표. 여론조사하면 홍준표 2030 높다고. 근데 여기 홍준표가 빠졌어요. 홍준표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도와주고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 2030은요 힘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람 쪽으로 기우는데 성상납 이쪽으로 기울겠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쪽은. 그리고 지금 2030 지지율을 봐도 안철수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이재명 쪽으로 많이 안 갔어요. 이재명 쪽으로 간 2030은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다시. 걔네들은 성향이 있다고. 호남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그렇죠. 호남을 중심으로 한 좌파 커뮤니티 이쪽으로 간 그 2030은 돌아오기가 어렵다고. 안철수 또는 무당층에 남아있는 2030은 대선에서 정권교체표 찍습니다. 단일화되면. 그러니까 이준석 얘기는요. 개소리예요. 이렇게 한 달이 가잖아요. 의미 없이. 이렇게 의미 없이 한 달이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더라도 위험해져요. 위험해진다고. 지금부터 단일화 얘기를 안철수가 거부하더라도 계속 밀어붙여갖고 단일화로 가야지만이 주도권을 가지고 단일화 이슈에 뛰어들 수 있는데 이준석이 이렇게 초쳤다는 거는 나중에 밀리고 밀려서 단일화 얘기 나오면은 안철수로 단일화될 수도 있어요. 진짜 재수없으면. 근데 뭐 저는 그 가능성은 한 20%뿐이 안 봅니다. 윤석열로 단일 후보가 될 텐데 그 경우에 안철수에게 어마어마한 걸 내줘야 돼요. 어마어마한 걸. 단일화 지분을 어마어마하게 내줘야 된다고. 예. 그건 뭐 안철수 후보도 생각하는 게 있겠죠. 뭐 기존부터 요구했으니까 당명 변경, 그 다음에 합당, 전당대회, 지분 요구. 이거는 뭐 당연히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간 지금 우리가 어려워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2030도 아니고 뭐 윤석열의 김건희도 아니고 이준석 때문입니다. 이준석 때문에. 지금 밑에 한번 댓글 볼까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분수질이냐? 이러니 지선거도 매번 떨어진다. 벤처도 정치도 참 추잡스럽게 배워서 결국 다 말아먹는구나. 입만 나불나불. 죽을 수는 청와대. 문재인 비판이나 해라. 준석아, 넌 이제 보수의 패륜하다. 민주당 가서 설거지나 해라. 뭐 이런 악담들이 다예요. 하여튼 도움이 안 된다. 민주당 간첩이다. 분명한 첩자다. 해석을 반대로 하고 있다. 겸손해야 될 사람이 말하는 건 산전수전 다 겪은 것처럼 원로 정치인처럼 말하고 있다. 재수없다. 이런 물리학적 계산도 못하고 그저 자기 이익적으로만 움직이는 한심한 사람이다. 조선일보는 왜 이 자식을 보도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내부 첩자다. 다 지금 비판하죠. 이준석 얘기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준석 얘기를. 근데 조선일보만 열심히 써주고 있네. 이번 선거가 문제가 생기면요. 역적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 김종인. 예. 최대 역적.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하면은요.
김기현, 얍삽이 김기현까지 오적이 있어요. 하고 좀 보류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짜증나니까. 그러나 그게 아유 나 윤석열보다 이재명 좋아 이런 사람은 없는 게 다행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지지율이 안철수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여론 조작이 더해지면서 뭐 심지어 10%가 뒤진다. 개소리예요, 개소리. 진짜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면은 이거 대한민국 적화되는 거니까 이민 가야 돼요. 예, 이민 가야 돼. 뭐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국민들이 개돼지래도 말이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꼼꼼히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부탁드리겠고요. 이 소식을 좀 보시면 희망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자, 어떤 소식인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70%가 대선 후보를 교체하기를 원한다고? 이거 개소리다 이거죠. 계속 지지 응답이 82.8이에요. 82.8. 보면은 이게 얼마나 악질인지를 여론조사 내용이 이걸 알 수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상당수가 대선 후보 교체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이 애매모호하고 부정확한 문항 때문에 잘못 분석이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일 이양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길리서치가 아주경제 의뢰로 실시한 여야 대선 후보 교체 필요성 질문은 특정 후보의 교체 필요성을 묻는 게 아니라 여야 후보 모두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이어지는 질문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70%라는 게 여야 후보 교체를 원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70%가 나왔어. 그런데 이 위에도 설명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원래 지지했던 사람들은 82.8%가 그냥 계속 지지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이재명이 교체하라는 얘기인데 그걸 윤석열 교체로 제목을 뽑은 거예요. 한결리서치는 아주경제 의뢰로 25일, 27일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6.6%가 대선 후보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필요 없다는 응답은 36.4예요. 자, 국민의힘 지지층 70.4%는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5.7이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재명 교체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너무 재수없으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가보니까 요즘 약점도 보이고 이준석하고 서로 갈등도 있는데 이길 수 있겠는데 하니까 교체 필요성이 낮은 건데 이걸 가지고 거꾸로 해석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교체되어야 된다. 이건 아니죠. 자, 이양수 대변인은 해당 여론조사 설문 문항에 여야 대선 후보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국민의힘 지지층 70%는 윤석열 후보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교체를 염두에 두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70%는 우리 후보를 교체하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 교체하라는 얘기가 더 높고 그리고 민주당은 윤석열로 그냥 가자 이거예요. 왜냐? 이준석 때문에 너무 재밌으니까 이 얘기죠. 자, 국민의힘 지지층 82.8%는 계속 지지한다는 거야. 이게 나오잖아요. 더불어민주당도 87.4%가 계속 지지하겠다 이거예요. 이양수 수석 대변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조사 결과도 있다. 여야 지지층 내에서 후보들에 대한 지지층 결집이 추세였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국민의힘은 82.8%가 윤석열 후보를 계속 지지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재명 계속 지지한다도 민주당에서는 87.4%가 나왔다는 거예요. 10%는 이탈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누구로 가냐? 이거는 이재명 쪽도 안철수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안철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구도예요. 단일화만 한다면 전제 조건은 단일화만 한다면 매우 유리한 구도다.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이를 두고 여론조사 문항의 애매모호함과 부정확성 때문에 마치 국민의힘이 지지층 대부분이 윤석열 후보 교체를 원하는 것처럼 잘못 해석한 부분이 나왔다면서 정확히 물어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데 지금 여론 조작이 있다 이거죠.
이준석은 지금 야당 대선 후보 교체된다면 선거 치를 필요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준석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지금 교체된다는 얘기가 홍준표는 안 돼요. 경선을 뛸 때 홍준표는 무소속으로 나올 수 없다.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이 국민의힘 경선을 뛰는 사람들은 다 확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교체 그런 건 당론으로 결정져야 되는데 그것도 되지가 않아요. 교체될 수 있는 상황은 뭐냐? 이건 다 이준석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단일화를 통해서 교체될 수 있다는 거지. 단일화를. 그러니까 이준석은 단일화를 오늘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야당 대선 후보 교체라는 거는 안철수로 교체되는 거는 반대한다 이 얘기죠. 뭐 그럴 수 있어요. 당대표는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거 치를 필요도 없어져라고 하는데 그건 개소리고요. 예, 개소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지지하지만 단일화가 늦어져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야권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이거죠. 이준석은 지금 안철수랑 워낙 사이가 나쁘니까 이런 말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구나. 당연한 거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니까 여러분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윤석열 후보가 야권 단일화 해도 당선은 뭐 거의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준석이 오늘 망발을 했는데 아주 싸가지 없는 이건 망언이에요. 이건 해당행위예요. 해당행위. 예? 해당행위입니다. 이준석 대선 승리 비법이 있는데 윤석열이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거야. 진짜. 이 영상 보면 더 저질입니다. 이준석이가 대선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의 확실한 승리법에 관련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 와, 진짜. 지금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YTN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안녕 대선에서 윤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어요. 너무 의욕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강점이 있는 대국민 메시지를 계속 내고 토론 준비를 하면 윤 후보의 장점이 많아질 것이다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다. 또 요즘 연락하냐 하니까 연락 안 한 지 일주일 됐대요. 아쉬운 사람이 연락한다. 아쉬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전화 안 할 거라 이거예요. 전화 할 거니까 윤석열 네가 아쉬우면 연락해. 자기는 아쉬운 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완전 싸가지 없는 발언 아닙니까? 아쉬운 사람이 연락해라. 난 연락할 필요 없다. 자, 이준석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뭐 나를 세웠는데 별건 없어요. 캐럴 영상에 대해서 용 쓴다. 유치하다. 지랄 연병이죠. 예. 캐럴 영상 많이 봤어요. 용 쓰는 게 아니라 많이 봤어요. 이준석이 유튜브 하면서 옳은 소리가 지금 어떻게 됐냐. 개판 5분 전입니다. 옳은 소리.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한번 우리가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예. 옳은 소리를 보면 조회수가 처참해요. 처참해. 쪽팔려서 볼 수가 없어요. 자, 3시간 전에 윤석열 후보 영상이 1,500건이에요. 1,500건. 예. 자, 1,500건. 그 다음에 공약 언박싱 영상이 32분짜리인데 6,000회 뿐이 안 돼요. 그리고 4시간 전에 중앙선대위 전체회의 요거는 좀 내용이 있었으니까 10,000건. 지금 10,000건 넘어가는 것도 어려워요. 신년 인사 겨우 30,000건이에요. 30,000건. 뭐 유치하다? 지랄 떨고 있습니다. 지랄을 떨고 있어. 자, 그리고 요즘 야심차게 한 게 하나 있죠. 예, 야심차게 한 게 요거죠. 요거. 밥집. 밥집이에요. 밥집. 성렬이 형 밥집. 요게 돈 들여서 야심차게 한 건데 요게 몇 건이냐? 예, 성렬이 형 밥집이 여러분들 30,000건. 17,000건. 17,000건. 3일 전에 했는데 17,000건. 지가 하는 거나 잘하라고 그러세요. 지가 하는 거나. 뭐 1,200건 2일 전에. 윤석열 나왔는데 1,200건이야. 1,800건 2일 전에. 5,000건. 지가 하는 일이나 잘하라고 그러세요. 지가 하는 일이나. 뭐 유치하다? 어이가 없어서.